자, 밀림 기능사 인벤터 모델링과 엣지캠을 이용한 캠 데이터 생성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도면을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밀림 기능사 모델의 경우 대부분 이제 70에 69 사이즈의 모델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약 Z 깊이가 23mm 정도, 좀 모델마다 오차가 1, 2mm 정도 있으시고요. 보통 이렇게 외곽과 포켓 안쪽 그리고 드릴까지 보통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눠져 있는 편입니다. 자, 먼저 인벤터를 켜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바탕화면에서 인벤터 모양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인벤터를 실행시킬 수 있으시고요. PC 사양에 따라 약간의 로딩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벤터를 실행시키시면 자, 이런 화면으로 시작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화면일 수도 좀 있겠지만, 자, 가장 먼저 파일을 클릭해서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새 파일 작성이라는 창이 나오실 건데요. 자,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먼저 이 부품에서 자,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 이게 스탠다드 IPT가 아니라 여기 템플릿에서 잉글리시로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스탠다드 이제 IN이라고 하죠. 인치로 나오는 걸로 볼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인치로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변환을 해야 되는 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밀리미터로 들어가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더블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런 스케치 돌출 두 개 작업이 있고, 바로 이 왼쪽에는 자, 현재 모델에 대한 내용과 원점, 뷰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3D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2D 스케치 시작을 해야겠죠. 자, 2D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D 스케치 시작을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여러 개의 창이 뜰 거예요. 자, 저희가 사용할 이제 면은 XY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다른 면을 선택해도 작업을 하셔도 큰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헷갈리지 않게 작업을 하시려면 XY 평면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유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왼쪽 상단에 2D 스케치 시작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자, 이쪽에 나와 있는 XY 평면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XY 평면으로 들어가 주신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 블록으로 현재 면이 정면도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뷰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 면을 왼쪽 클릭해 주시면 뷰가 변경됩니다. 딱 정면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자, 이쪽에 화살표나 이쪽에 회전 화살표, 자, 이 버튼 등을 눌러서 원하는 뷰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정면도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만약 이렇게 뷰를 좀 평면도로 돌려주셨다면 이런 화살표 등을 클릭해서 정면도로 다시 변경해 주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도 마우스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상하 좌우로 뷰를 움직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각도를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정면도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회전을 하다 보니까 정면도가 되긴 했는데, 자, 정면도가 지금 각도가 좀 틀어졌네요. 자, 이럴 때는 여기 회전 화살표를 클릭해서, 자, 이 회전 표시를 눌러서 정면도를 다시 원상복구로 해주신 다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인벤터 기능에 대한 좀 설명이었고요. 자, 빠르게 인벤터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한번 볼까요?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사각형의 형상이 제일 먼저 자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사이즈는 이제, 자, 가로는 70에 높이는 69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인벤터에서 위쪽 사각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사각형을 클릭하신 후에, 자, 지금 이 마우스가 약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자, 지금 그냥 사각형을 만들어도 되지만 고정된 부분에 사각형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가장 먼저 이 원점을 클릭해서 원점을 이용한 구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위쪽에서 사각형을 클릭해서 이 원점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 클릭하고 원점 클릭. 자, 그럼 그 뒤로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실 거예요. 자, 저희는 이 오른쪽 위쪽으로 마우스를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를 뻗으면 이렇게 지금 치수가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렇게 파란색 바탕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현재 입력할 수 있는 치수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도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치수가 70이었죠? 여기는 69였고요. 자, 여기서 키보드에 70을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서 오른쪽 치수 여기에 69를 입력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자, 만약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자, 직사각형 다시 여기까지 그대로 가고요. 자, 이 상태로 그냥 치수를 안 넣어주신 상태에서 그냥 사각형을 일단 한번 만드세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치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치수에 따라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치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선택한 요소에서 치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선을 눌러볼까요? 자, 주의하실 점은, 자, 지금 이렇게 점, 선, 점, 이렇게 여러 개의 요소가 잡힐 수가 있어요. 자, 이 치수 기능은 선택한 요소 또는 선택한 요소에서 요소까지 그 두 개 등의 치수를 좀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자, 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점에 대한 치수와 그리고 상대 치수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해서 치수를 주셔야 되고요. 지금 바로 같이 이렇게 선을 선택하는 경우 이 선에 대한 길이 치수를 입력하시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 선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상단에 치수를 클릭한 다음 선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치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치수를 편집하는 창이 나오시겠고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치수인 70을 입력해서 확인 또는 엔터를 눌러주시면 치수가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까만 선, 까만 선, 까만 선. 그런데 위만 이제 보라색 선이네요. 자, 엣지캠이 아닌 이제 인벤터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델 프로그램에서 색이 다른 것은 구속 여부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검은 선은 모든 요소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검은 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보라색 선은 구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 원점에서 사각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모서리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고정이 안 돼 있던 선이 이 선과 고정이 안 돼 있던 선이 이제 이 선과 이 선, 이제 두 개의 선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선과 이 선의 길이가 70이다 라고 구속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선이 70mm, 여기서 원점에서 70mm 떨어진 곳으로 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치수로 이제 옆에 선도 클릭을 해볼까요? 여기는 69mm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선이 검은색으로 고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모두 생성하셨다면 이제 돌출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돌출을 하기 전에 현재 지금 스케치 상태였기 때문에 상단에 스케치 마무리로 스케치를 나가주시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시면 자, 이렇게 XY 평면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입체적으로 나오실 겁니다. 여기서 왼쪽 상단에 돌출을 클릭해 볼까요? 자, 돌출을 클릭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던 스케치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거리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만약 다른 작업을 하다가 돌출을 하게 됐으면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길이를 입력을, 거리를 입력을 해도 동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것을 돌출을 한다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마우스를 자, 이 안쪽에 가져다 대면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영역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영역을 잡으시면 이 형상을 돌출한다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돌출을 몇 미리 해야 될까요? 자, 도면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총 길이가 23mm죠. 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6mm, 이 윗단의 부분 6mm네요. 그렇게 할 경우 저희는 이제 이 면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3 마이너스 6, 그래서 17mm가 되겠네요. 자, 혹시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산하기가 귀찮다라고 하시면 이 거리 값에 그대로 계산식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 값에 23 마이너스 6, 17을 입력하셔도 되고 23 마이너스 6을 입력하셔도 돼요. 그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돌출된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위에 그대로 연속해서 스케치를 그려볼까요? 자, 생성한 면을 클릭하고 자, 스케치 작성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꼭 정면도로 다시 맞춰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면을 클릭하고 자, 면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이 새 스케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새 스케치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저희가 이 생성한 이 사각형 형상의 맨 윗단에 윗면에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면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도면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되게 여러가지 좀 형상이 있으시죠? 자, 인벤터나 이제 대부분의 3D 모델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먼저 대략적인 형상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만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형상을 만들고 그 위에 구속 또는 못따기, 못깎기 등을 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이런 못따기, 못깎기 그리고 여기도 못따기 자, 이런 값들은 스케치를 그리고 난 뒤에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울기 값들은 처음부터 기울 형태로 만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 R8, R40
자, 이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값을 따로 주기보다는 스케치를 다 한 후에 자, 여기서 원을 그려서 여기도 대략적으로 원을 그려서 이 해당 안쪽 영역만 선택을 해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자,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면 작성은 선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선 기능으로 대각선, 직선,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못따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물론 나중에 구속을 줄 거기 때문에 자, 대략적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끝단과 끝단이 자, 점선으로 스냅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냅이 잡힐 때 클릭을 해서 선을 만드시면 좀 더 유용하시겠고요. 자, 안 잡힌다라고 하시면 마우스를 자, 여기다가 한번 가져다 댄 다음 뒤로 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스냅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직 같은 표시는 꼭 좀 수직으로 만드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만약 선이 삐뚤삐뚤해도 대각선으로 만들어졌어도 나중에 구속으로 그 선을 직선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좀 비슷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게 중요합니다. 자, 다 되셨다면 구속으로 한번 치수를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을 줄 때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치수 기능과 오른쪽에 있는 이 구속 조건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직선인 부분들은 직선으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수평과 수직 구속이 있는데요. 바로 선을 수평과 수직으로 구속을 하거나 요소와 요소를 수평, 수직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지금 이 밑에 선이 이제 수평이 돼야 되는데 만약 좀 기울어졌다라고 하시면 자, 위쪽에 이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해주신 후에 이 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 구속이 되어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구속됩니다 라고 뜨실 거예요. 그럼 이제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구속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구속이 적용이 돼서 직선으로 변경이 되실 겁니다. 자, 나머지 선들도 혹시 삐뚤빼뚤하게 되어 있다면 자, 이런 경우 수직, 수평, 수평, 수직 자, 이렇게 구속을 한 번씩 주신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자, 수평과 수직도 모두 맞춰졌다고 하신다면 이제 치수 기능을 사용해서 구속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주실 때는 반드시 자, 원점에서부터 이루어진 치수에서 구속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면 이 원점과 이 밑에 만들어진 이 요소에 대한
이 3D 형상에 대한 요소들은 고정되어 있는 치수이기 때문에 이 고정되어 있는 치수에서 치수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가장 먼저, 자, 이 선의 경우, 자, 이 끝점, 원점에서부터 3mm가 떨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자, 이 라인도 이 원점에서부터 3mm가 떨어져 있으시고요. 자, 이 두 개의 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치수를 꼭 한번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신 후에, 자, 이 선과, 자, 이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래에 있는 요소, 이 원점을 선택해서 괜찮습니다. 좀 더 편하게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해서 작성을 하실 때는, 자, 치수를 넣는 위치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선과 선 같은 경우는 이게 치수가 잘 뜨시겠지만 3mm 넣어주시고요. 자, 만약 이 원점과 이 위에 이 선 치수를 입력하신다면 치수를 만드는 이제 방향에 따라 선과 점은 괜찮은데 점과 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자, 치수를 만드는 위치에 따라 이 수직, 자, 수직 또는 수평,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과 선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간편하게 치수를 넣을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치수를 클릭하고, 자, 이 선과 이 선 3mm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이 선과 이 선은 3mm. 자, 아래쪽도 이 선과 이 선 3mm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선의 위치가 고정이 되면서 3mm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치수를 넣으려고 하면, 자, 이미 스케치 치수가 존재한다고 에러가 발생합니다. 치수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이 나와 있는 치수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치수 편집창이라는 창이 뜨시고요. 여기에 원하는 치수를 입력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이 치수가 지우고 싶다고 하시면 치수를 클릭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또는 컨트롤 Z 키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또는 컨트롤 Y를 눌러주시면 했던 작업이 복구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치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모서리에서 여기까지가 63mm네요. 자, 그리고 윗부분에서 이 밑에 부분까지가 여기도 63mm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 활성화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선과 이 선 63mm, 밑에 선과 위에 선 63mm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 선택해서 63mm, 자, 이 선과 이 선 선택해서 63mm. 자, 만약 선을 만드실 때 이 선과 이 선이 자동으로 구속이 잡히셨다면 이 선도 고정이 되셨을 거예요. 고정이 안 되셨다고 하고 이 선이 보라색으로 나오신다면 여기도 63mm 치수를 넣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도 63mm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까만색으로 구속된 선으로 나오신다면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다음 치수도 넣어볼까요? 자, 먼저 치수 또 넣어줄 곳이, 자, 먼저 이 부분부터 좀 넣어줘 볼까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원이 있죠? 이 원 형상이 이 사각형의 중심,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5 더하기 10, 45mm이시고요. 자, 깊이의 경우, 자, 저희가 지금 사각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가 6mm로 나와 있는데,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R8이기 때문에 8mm를 더해줘야겠죠. 자, 그럼 여기는 14mm가 됩니다. 자, 한번 치수를 넣어줘 볼까요? 자, 치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중간점을 활용해 볼게요. 자, 이 사각형의 아랫부분 중간점과, 자, 여기는 선을 선택할까요? 여기는 선.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치수가 45mm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부분에서 아랫 부분까지 여기는 14mm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을, 이 점을 클릭해서 45mm,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14mm를 입력을 했네요. 자, 지금 보라색인 선이 이 선이죠? 바로 치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 자, 여기는, 자, 여기에 치수가 R8이기 때문에 R8은 반지름 8mm를 의미하죠. 여기는 직경으로 16mm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경 16mm. 자, 계속해서 좀 치수를 넣어줘 볼게요. 자, 다음으로 들어갈 치수는, 자, 여기 대각선 부분이 있네요. 자, 대각선 부분의 각도는 10도이고, 자, 대각선의 끝부분은 여기 중심이네요. 중심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중심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69의 중심이므로 34.5가 되겠네요. 자, 치수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 대각선과 이 직선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각도 값이 나오실 거예요. 각도가 있는 선을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면 각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0도. 자, 그리고, 자, 각도가 시작하는 부분은 이 점선이 되겠죠. 이 점이 되겠죠. 자, 이 점과 이 밑에 선까지의 거리가 아까 봤었던 중심까지 34.5mm가 되겠네요.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자, 이 각도가 시작되는 모서리 점과 시작점과 이 선까지의 밑에 선까지 거리가 34.5를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각선과 직선, 여기는 10도를 입력을 했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셨다면, 자, 웬만한 치수는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요소들을 좀 추가해 줄 때가 됐는데요. 자, 가장 먼저 목깎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목깎기는, 자, 라운드라고도 하죠. 자, 이 모서리 부분들을 지금 원형 형상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지금 먼저 해볼 것은, 자, 도면을 보면 라운드가 들어간 부분이, 자, 여기 이 부분은 라운드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을 추가해서 빼줄 거고요. 자, 라운드 들어간 부분이 이쪽 R8과 R5 두 군데를 넣어드리면 되겠네요. 이 안쪽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안쪽의 경우, 포켓 안쪽의 경우는 아까 설명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자, 지금 바깥쪽과
안쪽의 깊이가 다르죠. 그러면 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같다면 같이 작업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8. 자, 지금 작업을 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목깎기를 클릭해 주신 후에 목깎기의 값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R 값인 8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기 모서리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자, 이렇게 라운드 형상이 미리 보기로 나오실 거예요. 자,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라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자, 반대쪽도 클릭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형상이 위치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중심에서부터 이 선의 중심에서부터 45mm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형상이 원형으로 변경이 돼서 틀어진 거고요. 반대쪽도 R8을 입력을 해서 라운드로 변경을 하시면 다시 중심이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서리 두 군데 라운드 8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도 라운드 5로 자, 이 부분도 라운드 5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처럼 이 모서리가 선택이 잘 안 되실 때는 저기 모서리가 잘 안 나오신다고 하시면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해도 됩니다. 선과 선을 그냥 그대로 하나씩 선택하셔도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원을 만들어 볼까요? 자, 원 기능을 클릭을 해서 자, 원의 중심이 될 부분은 자, 이 모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서리를 클릭을 하고 자, 원의 크기는 도면을 보면 여기 R8로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름 값으로 나오는데 지름 값이면 R 값의 2배인 16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반지름 값으로 나오신다면 8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못따기를 해야겠죠? 자, 못따기는 이 상단의 목깎기 옆에 있는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아래에 못따기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못따기로 변환을 해주신 후에 자, 이 거리값 도면을 봐야겠죠? 도면에 12mm 나와 있으므로 12mm를 입력해 주시고 확인. 확인 눌러주면 안되죠. 자, 못따기 다시 한번 누르고 12mm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목깎기처럼 라운드처럼 모서리에 대서 생성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선을 두 개를 클릭해서 목깎기 값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못깎기를 해줘야겠네요. 못따기를 해줘야겠네요. 못따기 다시 한번 클릭하고 이번에는 3mm. 자, 못따기 다시 한번 클릭해서 3mm. 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주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모서리 클릭해서 두 군데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형상은 남아있네요. 자, 이 부분을 줘야겠죠? 자, 이 부분은 원으로 해도 되고 호로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원을 만들어 봤으니까 호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호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호를 클릭해 주신 후에 자, 이렇게 아래쪽 선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보라색으로 스냅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클릭. 자, 그리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이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야 되는데 자, 끝점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보라색 스냅이 잡혔을 때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지름 값이죠. 반지름 값은 치수로 입력을 해줘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40mm 입력을 하고 엔터. 자, 그러면 40mm 짜리 반지름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의 치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이 호와 호 사이는 30mm죠. 자, 호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30mm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호의 왼쪽 끝점과, 자, 지금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입력을 하시려면, 자, 이 호의 끝점과, 도면은 반대로 나와 있네요. 아무튼 호의 끝점과, 자, 형상의 중심점, 여기에 15mm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중심점이 잡기 어려우시다고 하시면, 자, 이 끝점과 이 원점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원점을 잡을 때는 치수를 좀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치수를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총 길이가 70mm고 가운데가 30mm니까 양 끝에가 20mm, 여기도 20mm, 이렇게 되겠죠. 그럼 20mm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20mm를 이렇게 딱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제 끝점과 이 형상의 중심, 초록색 점으로 잡히는 이 중심점, 이 두 개를 클릭해서 15mm를 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외곽 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화면처럼 완성이 되셨을까요? 자, 꼭 빠진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못따기나 라운드의 경우, 못따기나 육각기의 경우 언제나 작업하다 보면 한두 군데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 되셨다면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돌출. 자, 상단에 돌출을 클릭해 주시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랑 다르게 한 번에 활성화가 안 되실 거예요. 자동 활성화가 안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요로가 여러 개가 되면서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돌출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돌출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선택이 안 돼 있어야 되시고요. 여기 안쪽도 선택이 안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클릭. 자, 거리는 아까 23-6으로 17mm를 돌출했기 때문에 여기는 6mm를 돌출을 하시면 되겠죠. 자, 도면같이 6mm 돌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 영역을 클릭하신 후 6mm 그리고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곽 돌출이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런 형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안쪽도 돌출을 해볼까요? 자, 먼저 스케치에 들어가겠죠? 자, 이 위의 면을 클릭하시고 스케치. 자, 반드시 이 위의 면을 클릭을 해주시고 스케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래 면을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 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 자, 도면을 보면 자, 이런 형상이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선을 만들어서 이제 라운드를 주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이제 작업을 하시면 작업은 다 되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은 자, 이 부분들도 다 원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원으로 작성을 할까요? 자, 원으로 작성한다고 하시면 자, R6 12파이 원 하나와 12파이 원, 12파이 원, 24파이 원 이렇게 원 4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상단에 원을 클릭해주시고 자, 좀 그럴듯한 위치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2파이짜리 원 하나, 여기도 C2파이짜리 원 하나, C2파이짜리 원 하나, 그리고 여기 좀 왼쪽
때문에 24파이짜리 원 하나. 자, 이렇게 4개의 원을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원을 만들어 주셨다면, 자, 이번에는 선으로 그럴듯한 형상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으로 만들 경우,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상단에, 왼쪽 상단에 선을 클릭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을 만들 때는, 자, 이건 좀 팁인데요. 자, 지금 원형상과 이 선을 접선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이 너무 짧을 경우 접선을 시켜도 이 공간이 빈 공간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닫힌 곡선이 안 늘기 때문에 영역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좀 여유롭게 좀 길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원이 좀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래도 대략적인 위치만 맞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 만들어 주셨다면 구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치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구속을 해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이 중심을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 원부터 구속을 좀 주는 게 좋겠네요. 원의 중심부터.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여기까지가, 자, 딱 나와 있죠? 35mm네요.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바닥 아랫부분까지가 22 더하기 3에서 25mm네요. 자, 한번 그대로 넣어 볼게요. 자, 원의 중심에서 끝쪽까지의 거리가 35mm에,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아랫부분까지의 거리가 25mm. 자, 이렇게 두 개의 치수를 넣어줬더니 원이 고정이 됐네요. 자, 그리고 다른 구속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자, 치수를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구속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일치라는 것을 좀 써볼게요. 좀 많이 사용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일치인데, 자, 바로 요소와 요소를 같은 선상에 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일치 구속을 클릭해 주신 후에, 자, 방금 구속한 원의 중심과 이 선을 클릭해 볼까요? 점과 선을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 선 위에 점이 고정된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치수도 한번 줘볼까요? 다른 구속도 한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구속 방법인데, 이것도 접선이라는 걸 써볼게요. 자, 접선은 이런 원 같은 형상의 곡면이 선과 연결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접선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접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이 왼쪽에 있는, 자, 이 원과 방금 이 고정시킨 아래 직선을 클릭해 볼게요. 접선을 클릭한 상태로 직선과 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접선 표시가 나오면서, 자, 이 원의 원이 이 직선과 맞닿는 형태로 구속이 됩니다. 자, 만약 이 원이 좀 아래 행성을 시켰으면, 자, 이 굳이 쪽으로 구속이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면, 자, 이 구속이 안 된 원은 가운데 중심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 주신 후에 드래그하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아래쪽에 생성을 해주셨으면 이 위쪽으로 옮겨주신 후에 접선으로 원과 선, 그렇게 해서 구속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왼쪽에 있는 큰 원과 이 작은 원도 그대로 구속을 해줄게요.
접선으로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원과 원도 선이 맞닿은 형태로 구속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접선으로 얘와 얘를 클릭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자, 이 원과 직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은 다 사용이 되었고요. 자, 치수를 다시 한번 넣어서 구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치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먼저 자, 지금 구속되어 있는 요소가 자, 이 밑에 선이죠. 자, 이 밑에 선과 자, 위에 선 19mm. 자,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 밑에 선과 더 위에 선 29mm 넣어줘 볼게요. 자, 이 선과 이 선이 19mm이시고요. 이 선과 아랫선이 29mm입니다. 두 개의 치수로 구속을 줬고요. 자, 계속해서 구속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원의 중심에서 이 끝에까지가 25mm로 구속이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 끝의 경우 저희가 구속을 주기가 어렵죠? 자, 지금 도면을 보게 되면 자, 이 원의 끝부분과 원의 중심인데 여기가 25mm래요. 근데 이 끝부분은 스냅이 잡기 어려우니까 이 원의 중심을 스냅을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끝부분이 25mm죠. 그러면 반지름만큼 뺀 값이 이 위치입니다. 12파임으로 여기가 6mm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19mm가 되겠네요. 자,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19mm. 자, 이 위에 선도 똑같이 구속을 해줘야겠죠. 자, 얘와 이 중심이 19mm. 자, 얘도 중심과 중심을 클릭해서 19mm. 자, 이렇게 두 개의 치수를 넣어드렸고요. 자, 이쪽 치수도 넣어줘야겠죠. 원의 중심에서 이 선까지가 25mm네요. 자, 각도도 넣어주셔야겠죠? 자, 각도도 넣어주시는데, 자,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을 클릭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45도를 넣으시게 되면 선이 이런 형상이 되겠죠? 자, 만약 각도를 이렇게 넣으신다고 하시면, 자,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45도가 되고, 여기가 x라고 하시면 자, 45 플러스 x가 180이 되겠죠. 자, 이러면 계산식을 이제 해줘도 되겠지만 135를 입력하셔도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180 마이너스 45 라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180 마이너스 45.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는 도면대로 넣고 싶다고 하시면 자,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해서 이 안쪽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빼시면 이런 식으로 45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 하나만 더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 점과 이 점이 이 중심과 일치하죠? 자, 근데 일치 구속을 쓰면 점과 점을 일치시킬 경우 x, y 값이 전부 일치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직 구속 조건을 써볼게요. 자, 수직 구속을 클릭하고 자, 이 대각선의 시작점과 원의 중심점을 클릭하면 자, 이 점과 점이 수직으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라운드와 못따기 작업을 좀 하셔야겠죠? 자, 먼저 못따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못따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못따기 값은 먼저 도면을 보면 저기 C-6이 되어 있네요. 자, 거리에 6을 입력하고, 자, 이 모서리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6mm 못따기 확인. 자, 그 다음엔 못깎기죠. 자, 못따기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못깎기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자, 값에는 6을 입력해 주신 후에, 자,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요. 자, 도면을 보면 이게 R-6-R6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R6이 6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 필요가 없겠죠. 자, R6을 줘야 되는 부분은, 자, 이 부분과,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4개의 부분을 주면 되겠습니다. R6 이렇게 4개의 부위에 주신 후에, 자, X 눌러주시고요. 자, 이러면 작업이 다 끝났나요? 작업이 모두 끝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신 후에,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원의 중심보다 더 나와 있어야 됩니다. 딱 일치하셔도 상관없는데 모자라시면 안 돼요. 자, 모자라신다고 하시면, 자, 이 선을 클릭하신 후에 이 모서리에 점이 잡히실 때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그대로 쭉 밀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돌출, 상단에 돌출. 자, 영역은 이 영역을 잡아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영역이, 자, 여기만 잡히실 거예요. 그 상태로 클릭을 한번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상이 나오는데, 자, 이 원 부분도 클릭, 전부 클릭하면, 자, 이런 우리가 원하는 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자, 형상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맞는데, 자, 얘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안으로 들어가는 건 바로 여기 절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인벤터에서 돌출되는 형상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시게 되고요. 절단된 형상은 약간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거리에는 4mm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절단 4mm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형상으로 작업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빠졌죠? 자, 하나 빠졌으니까 작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면을, 안쪽 면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케치. 자, 어떤 게 빠졌냐면 바로 이 가운데 드릴이 빠졌어요. 자, 드릴은 원으로 만들면 되겠죠? 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원을 클릭하고 아무데나 원을 8mm 짜리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만드실 때, 자, 지금 원이 이제 고정이 안 되어 있죠? 상단에 치수를 클릭해서 원을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중심이죠? 34.5mm. 3mm 빠졌네요. 자, 그리고 X치수는 35mm. 자, 이렇게 두 개의 치수로 완전히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스케치 마무리로 나가서 돌출. 절단을 클릭해야겠죠? 크기는 30mm 정도로 아예 그냥 크게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일 때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이 디스켓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을 꼭 해주시고요. 파일 이름과 파일 이름은 이제 밀링기능사 11번 도면이기 때문에 11번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작업은 모두 다 끝났지만, 자, 여기서 그 상태로 저장한 파일 그대로 엣지캠을 불러오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엣지캠과 이 인벤터는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일을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자, 왼쪽 상단에 파일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보내기 CAD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파일 클릭, 내보내기 클릭, CAD 파일 형식 클릭. 자, 파일 내보내기 CAD 형식을 클릭해 주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파일 형식을 SAT 파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을 SAT 파일로. 자, 파일 이름은 저장한 파일 그대로 밀링기능사 11번으로 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대로 저장. 자, 그럼 인벤터 작업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엣지캠 작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혹시 뭐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인벤터 창은 끄지 않고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은 2016 버전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엣지캠 2016 런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밀링 기능사 작업이기 때문에 런처가 실행되면 밀링 파트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밀링 파트를 선택해 주시면 약간의 로딩과 함께 창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캠이 이렇게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캠은 크게 이제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 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먼저 엣지캠을 실행시키시면 가장 먼저 디자인 모드로 작업을 실행하게 되고요.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제 모델을 불러오거나 스톡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뭐 가공을 위한 요소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원점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공 모드에서는 가공 데이터 생성과 시뮬레이션, NC 데이터 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자, 왼쪽 상단에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모델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 위치는 저희가 저장한 위치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한 위치로 이동해서 저장한 파일을 클릭하고, 자, SAT 파일은 이런 식으로 SAT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대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자, 저희가 만든 모델인데 이게 뒤집혀져 있네요. 자, 뒤집혀져 있으신데 아마 이게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렬 옵션이 아마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작업하는 PC여서 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네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대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왼쪽 상단에 자동 스톡을 클릭해서 자, 스톡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스톡의 경우 자, 이 소재의 크기를 지정하는 옵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밀링 기능사의 경우 박스 형태로 작업을 시작되는데 자, 이 길이들이 자동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작업 없이 그냥 확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사각형의 스톡 사이즈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가장 먼저 원점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이 데이텀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데이텀 선택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원점이 클릭한 위치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점이 이동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엣지캠에서는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점은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자, 먼저 좀 점의 위치를 선택하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시죠. 자, 우리가 마지막에 작업했던 이 홀의 중심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주시면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스냅이 잡히실 거예요. 자, 그때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점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시냐면요. 자, 드릴 가공을 위한 점과 이후 황삭 가공 등 이제 기타 가공에서 가공 진입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점까지 생성해 주셨다면, 자, 가공 모드, 디자인 모드에서 하는 작업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가공 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의 이 영역 안을 작업 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작업 영역 안에서 마우스를 빈 곳에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하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하이 메뉴에서 가공 모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 모드 밀링 시퀀스 창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시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트가 꼭 밀링 반학 센트럴 공용으로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마다 따로 요청하신 대로 포스트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요청해서 만들어진 포스트가 있다면 그 포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꼭 맞는 포스트를 선택해 주셔야 가공에서 문제없이 가공이 됩니다. 포스트를 확인해 주셨다면 하단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가공 모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상단에 가공 탭을 클릭해 주시면 가공 시퀀스 창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가공 모드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페이스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페이스 가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페이스 가공은 닫힌 윤곽선을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스톡 상단에 사각형 4가지 라인을 모두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오시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주시면 선택이 되고 형광 초록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고요. 자, 혹시 잘못 선택하셨다면 상단에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선택했던 요소가 모두 취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두 클릭을 하셨다면, 자, 체크 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또는 키보드에 엔터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스 가공 설정 창이 나오시게 되겠고요. 자, 절삭 방법은 하얀 가공에 각도는 180도, 피치는 100, 진입 길이 60, 스톱 옵셋 0.5. 자, 다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얀 가공의 경우 가공 방향을 하얀 가공으로 선택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각도의 경우 자, 공작물을 기준으로 자, 여기가 0도, 여기가 90, 여기가 180, 자, 여기가 270도가 됩니다. 바로 가공을 시작하는 포인트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180을 설정할 경우, 자, 이 위치에서 자, 왼쪽 방향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각도 180을 입력을 해주시겠고요. 자, 이 상태로 가공을 할 때,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므로, 자, 칩이 안쪽으로 치게 되면서 좀 안전하게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치의 경우 지금 100%라고 이제 퍼센트 값이기 때문에 100%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피치는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퍼센트 값이죠. 바로 직경의 퍼센트 값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구 탭에서 따로 설정을 할 거긴 한데, 보통 페이스 가공을 할 때 페이스 커터의 직경이 80 아니면 100파이를 좀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소재의 경우 70에 70 사이즈 정도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70에 69지만요. 자, 80파이로도 한 번에 가공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피치 직경에 100%를 입력하시면 80파이 공구를 사용할 때는 80, 100파이 공구를 사용할 때는 100이 되기 때문에 70짜리 이제 가공을 하실 때는 한 번에 가공을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진입 길이의 경우, 자, 이렇게 사각형의 소재를 가공할 때 공구가 얼마나 떨어져서 내려오냐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공구 중심으로 이제 측정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100파이를 사용한다고 해도 진입 길이에 60mm를 입력하시면, 자, 60mm 떨어진 곳에서 소재가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소재가 공구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진입 반경의 경우, 자, 이런 형식 예시로도 볼 수 있듯이, 자, 이렇게 라운드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건 옵션인데요. 저희는 진입 길이에 이제 추가를 해서 안전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굳이 진입 반경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톡 옵셋의 경우, 자, 지금 저희가 만든 이 스톡을 0.5mm씩 더 크게 의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 옵션은, 자, 저희가 80파이짜리 뭐 이런 공구를 사용하시겠지만, 자, 소재 가공 형상에 따라, 자, 이 끝부분들이 가공 경로 이제 생성 위치에 따라 가공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0.5mm 더 크게 인식을 해서 미절삭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설정을 해주셨다면 공구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공구 탭에 이속도 100, 100, 800, 1번, 100파이. 각도 지워주시고요. 자, 각각의 의미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송속도, XY축의 이송속도를 의미하고요. Z축의 이송속도, 그리고 RPM, 이송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공구번호는 실제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동일한 공구의 공구번호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공구 직경도 실제 사용하는 공구의 직경을 그대로 입력해 주셔야 가공 추후에 진행한 가공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 가공의 경우에 각도의 값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각도를 꼭 다 지워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야 정확한 가공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깊이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에 100mm,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에 0, 이것도 전량도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 의미 좀 알려드리자면, 먼저 안전 높이의 경우, 자, 공구가 급속으로 내려오는 높이이며, 또는 가공이 아닌 이송을 위해서 공구가 뜨는 높이입니다. 즉, 안전 높이 Z100부터 G01로 절삭 이송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가공 시작 높이는 가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높이입니다. 즉, 이제 Z0으로 입력해 주시면 원점 0에서 Z0에서부터 이제 가공을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절삭 깊이는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절삭을 진행할지인데, 0으로 두시면 바로 Z0까지 가공합니다. 절임량은 이제 절삭 깊이까지 가공을 할 때 원하는 양을 좀 나눠서 가공할 때 이제 절임량을 입력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비워두게 될 경우 한 번에 가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페이스 커터를 그대로 확인 표시 눌러서 가공 경로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자,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한 줄짜리 가공 경로가 나오실 거예요. 자, 먼저 엣지캠은 마우스 왼쪽 클릭을 오른쪽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혀 가공이 안 되죠? 그대로 Z0인 지점을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작업을 하시냐면, 자, MCT 작업의 경우 범용 작업을 마친 후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MCT에서 이제 길이를 얼마에 맞췄냐에 따라 남은 소재 길이가 달라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캠 작업에서 Z 값을 넣어주는 것보다 캠 작업에서는 Z0을 지나가게 하고 MCT에서 장비, 원점을 조정해서 깊이를 맞춰주는 게 작업을 좀 더 편리하게 됩니다. 자, 좀 간단하게 좀 예를 드리자면, 자, 소재가 만약 23.5T라고 하신다면, 범용 작업을 끝낸 소재가 23.5T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이제 23T로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형 소재 위쪽을 터치하셨을 때 이 부분이 원점이 아니라 0.5mm 낮은 이 부분을 원점으로 해주신다면 바로 원점으로 측정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스 커터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가공이 됩니다.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홀 가공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홀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홀 가공 선택. 자, 홀 가공을 선택하신 후에 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상승이 되시면, 자, 이 점을 가운데 만든 이 점을 클릭해 볼게요. 점을 클릭하고 확인. 자, 홀 가공 설정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안전 높이는 100mm, 접근 높이는 10mm, 레벨은 0을 입력해 주시기 되어 있고요. 자, 안전 높이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제 공구가 뜨는 높이를 의미하게 되고, 자, 접근 높이의 경우 R점, 후퇴점을 의미합니다. 자, 접근 높이를 이제 10mm로 두시게 된다면, 자, 가공을 진행하신 후에 공구가 이제 뜨는 높이를 또는 뜨거나 후퇴하는 높이를 이제 10으로 입력하시게 되겠고요. 자, 레벨의 경우 가공 시작 위치라고도 설명이 되는데, 자, 원점으로부터 이제 접근 높이가 측정되는 값입니다. 그냥 0으로 두시면 원점에서부터 접근 높이가 측정이 돼요. 자, 이렇게 3개의 값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 입력을 하셨다면 센터 스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 스포 탭의 깊이는 3mm, 그리고 88mm, 공구번호 2번, 공구식경 3.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센터 드릴의 경우 깊이 값이 이제 제 원점에서부터 이제 몇 mm 가공을 할까 물어보는 건데, 3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3mm만큼 가공이 됩니다. 자, Z 이송속도와 이송속도, 회전속도, 공구번호, 공구직경은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황삭 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황삭에서는 팩드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길이는 28mm. 자, 절임량은 5mm. 이송속도와 회전속도는 그대로. 이송속도 80에 회전속도 800이네요. 자, 공구번호는 3번. 88가 되겠죠. 자, 좀 의미를 설명해 드리자면, 팩드릴의 경우 아마 이제 수기 작업을 해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81을 의미합니다. 거의 학교에서는 대부분 팩드릴을 사용하시는데, 팩드릴을 어떤 식으로 가공이 되냐면, 자, 먼저 자, 깊이 28mm까지 절임량 5mm씩 가공합니다. 자, 5mm 가공을 한 다음, 자, 아까 접근 높이 아시죠? 기억하시죠? 접근 높이까지 복귀를 합니다. 10mm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이 접근 높이부터, 잠시만요. 자,
접근 높이까지 복귀를 하시고요. 다시 5mm, 아까 5mm 가공한 데서 다시 5mm 더 내려가서 가공을 진행을 하시고요. 다시 접근 높이까지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5mm 더 가공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복귀를 하시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작업을 하는 게 획딜 가공입니다. 자, 5mm씩 가공을 해서 총 깊이가 28mm까지 될 때까지 가공을 하는 게 되겠고요. 나머지 값도 그대로 입력해 주신다면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홀 가공이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만약 가공을 생성했는데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홀 가공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만약 이 점과 같은 요소를 처음 다시 선택하고 싶다면 형상 좌표면 다시 선택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기본 아까 설정만 변경을 하고 싶다면 체크 해제한 상태로 확인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황삭에서 지금 깊이를 28mm로 입력을 하셨잖아요. 자, 왜 28mm로 했냐면, 자, 도면을 보면 이 총 깊이의 소재가 23mm인데, 자, 드릴 가공의 경우 이 드릴 공구의 끝단이 자, 이런 식으로 뾰족하기 때문에 이 선단각을 고려해서 자, 한 3에서 한 5mm 정도 깊이를 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28mm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홀 가공까지 전부 완료가 되었다면, 자, 이어서 황삭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황삭 가공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가공할 형상을 선택하는 도움말이 나타나게 되시죠. 자, 황삭 가공을 클릭해 주시면, 자, 가공할 형상을 선택. 자, 이 솔리드 형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택하고 확인. 자, 가공 경계는 황삭의 경우 가공 경계를 따로 설정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삭 가공 경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피치는 40%, 여유량 0.2, Z 여유량은 지워주시고요. 스톡은 현재 스톡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삭 방법 상하향 가공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 하향 가공과 상향 가공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상하향 가공이 어떤 가공이냐면, 자, 상향과 하향 가공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공을 하게 되면 공구가 떠야 되죠. 다시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가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하향 가공의 경우 가공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빠르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피치는 40%. 자, 10화의 공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40%로 입력하시면 공구 경로 간의 거리가 3mm가 되겠네요. 자, 황삭이기 때문에 여유량을 두시게 되는데, 자, 이 위쪽 여유량은 XY의 여유량을 의미하게 되고요. 아래의 여유량은 Z 여유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Z축은 이제 여유량을 두지 않고 형 측면만 여유량을 두고 추후에 윤곽에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톡 선택은 바로 이제 가공 경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스톡을 경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입력이 되었다면 공구 탭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공구 탭에서 이송속도 150, 계승속도 100, 이송속도 1000, 공구번호 4번, 공구 직경 10파이.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깊이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 30, 절임량 10. 자, 황삭 가공의 경우 안전 좀 뜨고 내리는 게 많다 보니까 100mm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세요. 30mm 정도로 두시겠고요.
자, 절임량은 10mm로 두시는데 절삭 깊이는 0으로 둡니다. 자, 절삭 깊이가 가공 깊이를 의미하게 되는데, 자, 에치캠에서는 가공 깊이를 이제 0으로 두실 경우 이 솔리드 형상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형상의 깊이까지만 가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절임량의 경우 크게 10mm를 두시면 깊이가 이제 5mm든 6mm든 한 번에 가공이 되기 때문에 10mm로 두시면 안전하게 좀 가공을 한 번에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황삭의 가공 경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몇 군데 좀 편집을 해줘야겠죠. 자, 먼저 황삭의 공구가 소재로부터 너무 가까운 곳에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지공일로 내려오는 걸 좀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소재가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자, 이 안쪽 포켓의 경우 드릴 가공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뚫은 지점으로 내려가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자, 그 부분들을 편집을 해볼게요. 자, 그 부분은 황삭을 세부 편집을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자, 왼쪽에 시퀀스 창에서 황삭 가공의 왼쪽의 삼각형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자, 하위 메뉴가 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4.4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세부 설정 창이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자, 저희가 가장 먼저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접근 방법이 헬리켈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드릴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되겠고요. 자, 접근 방법을 드릴로 변경해 주신 후에 자, 이 접근 방법을 클릭. 자, 접근 방법을 드릴로 변경해 주시면 시작점이라는 이제 이게 활성화되셨을 거예요. 시작점을 클릭해 주시면 황삭의 시작점을 선택하라는 도움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바로 자, 이 솔리드 중심에 있는 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작점에 체크 표시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 해주셔야 되는 선정이 진입 구간 절삭 이송과 XYP 거리 10mm입니다. 자, XYP 거리의 경우 자, 이 소재로부터 10mm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내려오겠다는 옵션이 되겠고요. 진입 구간 절삭 이송의 경우 공구가 내려올 때 지공일로 좀 안전하게 내려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공일로 내려와야 더 안전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드릴 가공을 한 부분 자, 이 안쪽의 경우 자, 지금 8파이로 가공을 하셨죠? 근데 지금 사용하는 공구가 자, 10파이 공구이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오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진입 구간 절삭 이송을 꼭 체크해 주셔야 안전하게 가공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자, 이 가운데 드릴 가공을 한 지점으로 황삭 공구가 가공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공구가 소재로부터 좀 많이 떨어진 곳에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삭 가공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자, 마지막 가공, 윤곽 가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윤곽 가공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윤곽 가공을 클릭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윤곽을 선택해 달라는 도움만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이 소재를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공 경계가 되는 요소 선택이라는 장이 뜨실 거예요. 자, 가공 경계는 이 스톡 상단에 4가지 라인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 설정 창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삭 방법은
자, 정밀성을 위해서 하얀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공구 경보정은 중심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사이기 때문에 여유량은 다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구 경보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공구 경보정에 보시면, 자, 중심선과 형상이 있습니다. 자, 중심선은 바로 엣지 캠에서 고정을 주는 옵션이 되겠고요. 자, 이 중심선을 선택하셨을 때는, 자, MCT 장비의 옵셋 좌표에 반경값 5mm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중심선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중심선 선택을 하실 때는 반드시 MCT 옵셋 값에 공구의 반경값을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모두 입력하셨다면 공구 탭으로 넘어갈까요? 자, 공구 탭에서는 황삭과 동일한 조건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번호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50에 100, 1004, 공구직경 18. 자, 다 입력하셨다면 깊이 탭으로 넘어갈까요? 자,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에 30. 자, 안전 높이에 30. 그리고 절입량과 스칼럼 높이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탭에서는 안전 높이 30mm. 0에 0. 절입량과 스칼럼 높이는 지워주시고요. 자, 그대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볼까요? 자, 가공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윤곽 가공의 가공 경로가, 자,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가공 경계가 이 스톡 상단이기 때문에 이 상단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윤곽 가공도 세부 설정을 해서 편집을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시퀀스 창에서 윤곽 가공 삼각형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신 후에 하이 메뉴에서 이 9.3 윤곽 가공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윤곽 가공 세부 설정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제어 탭으로 이동해서 공구 중심을 외부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탭에서 공구 제어를 자, 외부로 변경해 주실게요. 자, 이 외부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 공구 중심이 이 가공 경계를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옵션이었어요. 기본 옵션이. 하지만 이 외부로 변경할 경우 공구의 중심이 외부로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외부로 변경해 주신 후에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윤곽 가공의 가공 경로가 자, 이렇게 제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어요. 상단에 시뮬레이터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를 클릭하면 이런 시뮬레이션 창으로 이동이 되는데, 자, 왼쪽 상단에 재생 버튼으로 시뮬레이션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가공이 제대로 안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설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 황삭 가공을 더블 클릭해서 자, 황삭 가공의 Z 여유량이 아까 좀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자, 황삭 가공을 다시 시뮬레이션 나가시면 황삭 가공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Z 여유량에 값이 없으면 이 여유량 값이 Z 여유량 값도 같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즉 X, Y, Z의 여유량이 0.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Z 여유량에 0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꼭 Z 여유량에 0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상태로 확인. 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창으로 이동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재생 버튼 누르기 전에 가공 결과가 너무 빠르다고 하시면, 자, 이 왼쪽에 시뮬레이션 게이지를 오른쪽으로 보낼수록 빨라지거든요. 천천히 하시려면 중간이나 왼쪽으로 보내신 다음 재생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중에 볼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엣지캠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 방금 전과 같이 이렇게 잘못 가공이 안 된 부분들을 찾아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편한 검증을 통해 안전하게 가공 데이터를 출력할 수도 있으시고요. 자, NC 데이터도 시뮬레이션도 하겠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NC 데이터 출력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데이터 출력을 위해서는 상단의 NC 코드 탭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NC 데이터 출력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데이터 출력을 클릭해 주신 후에 NC 데이터 출력 창이 생성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찾아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파일을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의 경우 대문자 5에 4가지 숫자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자, 시험에서는 보통 시험에서 받은 비번으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날짜인 10월 11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 저장할 위치와 파일 이름 설정해 주셨다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옵션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셔도 되는데 바로 이제 어떤 가공인지 주석에 대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요. NC 편집기의 경우 NC 데이터 출력한 후에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체크되어 있으시는 게 나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공구 선택 옵션의 경우 자, 기본적으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없음으로 되어 있을 경우 모든 공구의 데이터를 한 번에 출력을 하시게 되시겠고요. 만약 여기서 이 공구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해당 공구를 사용한 NC 데이터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대로 없음으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코드 제너레이터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자, 바로 프로그램 번호를 설정하는 창이 되겠어요. 자, 요즘 나온 장비의 경우 이제 이걸 캔슬을 눌러서 생략해도 되겠지만 좀 장비가 좀 많이 오래된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아까 입력한 프로그램 이름 대문자 5에 숫자 4자리를 입력했었죠. 거기서 대문자 5를 제외한 숫자 4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날짜로 했기 때문에 10월 11일 자, 1011로 설정을 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NC 데이터가 출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1011을 입력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번호가 그대로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오래된 장비의 경우 이 프로그램 제목과 이름이 같아야 이제 무슨 에러가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출력된 NC 데이터가 이제 저장하는 위치에 NC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자, 이 출력된 NC 데이터를 USB에 담아서 MCT에서 가공을 진행하면 밀링 기능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인벤터 모델링과 엣지캠 NC 데이터 출력 작업을 해봤고요. 이것으로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